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BJ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다들 아시다시피 NBA와 미국 축구, 그리고 미국 야구와 이번 주 개막할 일본 야구, 마지막으로 EPL과 EFL, 그리고 J리그까지 7종목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방송하면서 이제 조합 데이터표도 제가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방송하면서 기록해드렸던 이 10연승 이상 기록들로는 총 화면에 보시다시피 7번을 기록해주게 되었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명확한 저의 증거 자료들로는 숲TV에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방송국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방송국 게시판 최상단에다가 이런 식으로 개인 통산 기록이라고 해서 투명하게 모두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광고를 하려면 이런 증거 내용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링크 하나하나 걸어가지고 다 올려놨고요. 링크 아무거나 그때 누르시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적중 내역들, 당시 올렸던 거 날짜 확인하시고 댓글들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참고용으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야구 시즌을 잘합니다. 야구 시즌에 제가 10연승 이상 기록들로만 6개 했고 매 시즌마다 3개씩 또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3회 이상 한번 기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목표가 제가 국내 야구 10연승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일본 야구도 있고 미국 야구 메이저리그도 있어가지고 이제 국내 야구 라인에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KBO 지금 개막 연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 여기 적혀있다시피 나홀로 금액업 한번 해볼 겁니다. 개막전이라 조금 이제 낮춰가자라는 분위기긴 하지만 저는 내일 경기 괜찮아 보이고, 제가 지금 개막 연승하면서 전 경기를 다 봤습니다. 10경기를 다 챙겨봤기 때문에 저는 좀 자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NBA 같은 경우에 지금 4일간 3일 적중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불법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으며,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합법적인 배트맨 프로토를 기준으로만 분석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유튜브 형님들은 카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고요. 숲TV 형님들은 단가 맞춰서 별풍선 후원하시면은 데이터표 숲TV 쪽지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3월 24일 NBA 첫 번째 경기입니다. 인디애나와 미네소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NBA 요 난이도에 대해서 또 미리 말씀을 드리자라고 한다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난이도만 놓고 보면은 최근 중에서 아마 이번 3월 중에서 가장 어려운 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초급자 분들은 접근하기 오늘은 조금 어려운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제하실 분들 자제하시고요. 제가 잘 이런 얘기를 이제 뭐 한 주마다 한 2-3번씩 드리긴 하는데, 오늘은 웬만하면 조합대로 배팅하시는 거 좀 적극 권장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좀 접근 난이도가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고, 홈이랑 원정의 그 상성들이 좀 얽혀있는 팀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정들도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팀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형들이 들으실 때 같이 들으시면 좀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인디애나랑 미네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 경기고요. 워싱턴 경기까지 8시 경기입니다. 8시 경기라서 요 3경기는 우리가 GTD를 확인을 못하고 배팅을 해야 되는 경기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인디애나 구간에서는 오늘 뭐 결장자가 맥서리 말고는 없습니다. 전반적인 모든 선수가 다 나올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또 인디애나 홈 경기이기 때문에 역시나 다득점에 대한 기대값을 우리가 갖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인디애나는 백투백 경기도 아니고요. 홈 연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득점이 기대되는 그런 경기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미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미네소타는 제가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를 좀 걸러가는 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네소타의 이번 시즌 가장 큰 문제는 원정 경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만큼, 원정에서 외곽에 볼이 좀 돌지 않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앤트맨 혼자서 3-40 득점한 경기들이 그냥 대부분, 그리고 대부분이 좀 졌던 경기들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홈 미네소타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다만 최근 미네소타의 행보를 좀 보시면은 원정 경기에서 크게 그렇게 부침이 없어요. 이유가 줄리어스 랜들이 복귀하고 나서부터는 은근히 랜들이 타겟형 포워드를 맡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축구로, 쉽게 말해서 축구로 따지면은 타겟형 스트라이커라는 게 있잖아. 높이를 위주로 제공권을 좀 제공을 하게 되면, 그래서 앞에다가 그냥 타겟형 하나 놓고 이선들이 해결하는 그런 형식으로 전술을 쓰고 있는데, 미네소타가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 보여주는
타겟한 전술이 바로 랜들입니다. 랜들 쪽으로 볼이 배급됐다가 바로 외곽으로 튀어나와주는 형태로 좀 볼의 흐름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아요. 특히나 인디애나처럼 이렇게 수비 안 되는 팀을 상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미네 입장에서도 꽤나 좀 득점이 가능해 보이는 상황이기도 하고, 최근에 또 원정 경기 미네가 은근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앤트맨이 그래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사이트에서는 나올 수 있는 출전 확률이 조금 높게 나오긴 합니다. 제가 지금 일정을 한번 살펴봤을 때도 미네소타가 지금 이틀 쉬고 오늘 경기를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후반기 때는 어쨌든 이틀 쉬고 홈에서 뛰는 팀들이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경기 일단 원정 경기긴 합니다. 다만 이틀을 쉬었고, 그리고 미네소타가 그 다음 경기가 3일 쉬고 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5일 동안 한 경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오늘 경기에서. 그래서 앤티맨이 막 그렇게 엄청 큰 부상을 달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나올 것 같아요. 이틀 쉬고 경기고 오늘 경기해놓고 3일 쉬고 또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앤티맨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 앤티맨까지 나올 수 있는 미네소타 풀 전력이라고 한다면 저는 원정 경기라고 하지만 미네소타 쪽을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다득점 경기도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버와 함께 미네소타 역배 그리고 이 프랭까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올랜도와 레이커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형들, 올랜도랑 레이커스 경기도 올랜도가 이틀을 쉬었어요. 제가 최근에 이틀 쉬고 후반기 때 게임하는 팀들 있잖아요. 요런 팀들이 게임 잘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토론토가 한번 졌죠. 토론토가 저득점에 그치면서 한번 졌는데, 사실 토론토야 뭐 강팀이 아니니까 적어도 중하위권 팀은 돼야 그게 적용이 되는데, 어쨌든 하위권 팀이니까 사고가 났다고 쳐도 올랜도 이틀 쉬고 홈에 올랜도다. 그리고 이 팀은 일단 중위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올랜도에 대한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후반기에 그 체력적인 일정이 더 좋은 거는 분명해요. 분명히 좋긴 한데, 문제는 올랜도가 이틀을 쉬고 홈에서 그때 연전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 경기에서 한 번 졌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클리블랜드와의 경기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얘네들이 이틀 쉬고 홈 경기를 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저득점이었어, 저득점. 올랜도의 이번 시즌 그냥 문제입니다. 이번 시즌 특징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포스트에서 수비가 굉장히 좋은 팀이지만 홈 경기에서 특히나 더 좋아지지만, 문제는 백코트에서의 어떤 그런 경쟁력이 없어요. 얘네들은 지난 시즌부터도 올랜도는 백코트 경쟁력 때문에 이겨야 될 경기들 잘 못 이기고 벌려야 될 경기들 더 잘 못 벌리고 이런 경기들이 많았어. 오히려 올랜도가 잡아내는 팀들 중에서 나름 그래도 이제 상성이 좋은 팀들은 상대 팀의 어떤 외곽이 조금 죽어있는 팀들이나 오히려 포스트가 좋은 팀들을 상대로 올랜도가 간간히 승리를 좀 잘 거둡니다. 문제는 레이커스가 르브론 제임스까지 나온다라고 한다면 풀 라인업이라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레이커스의 강점은 여기입니다. 돈치치랑 오스틴 리브스 이 백코트 듀오가 만들어주고 있는 외곽 생산력이 너무나도 이제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들이 포스트가 빠지냐, 르브론 제임스와 피니 스미스가 함께 뛸 수 있는 공격력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이즈와 피니 스미스가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포스트에서의 수비력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력 차이는 레이커스가 저는 올랜도를 압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곽으로 보나 포스트로 보나 전반적인 구간에서 좀 레이커스가 낫다라고 보는데, 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후반기에 이틀 쉬고 홈 경기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이거는 조금 레이커스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레이커스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마이너스 핸디캡까지는 일단 일반승 배당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아마 해외 사시는 분들은 좀 더 받으셨을 거야. 그래서 저는 이거 일단은 레이커스 일반승만 베팅하시는 권장 드리겠고요. 언더바는 오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랜도가 이긴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언더까지 또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워싱턴과 토론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부상이 그렇게 크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하던데, 그래서 제가 앤트맨이 지금 아웃이 아니라 지금 GTD에만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거죠. 심각한 부상이었으면 아마 미리 빠졌을 겁니다.
다음은 워싱턴과 토론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까지가 형들 일단 8시 경기가 8시 경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결장자 지금 뭐 포틀이나 뭐 퀴클리 일단 아웃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일단 결장자를 볼 수 없다라는 점에서 요 8시 경기까지는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요거 제가 최근에 요 세 팀을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얘네들 정말 너무 많이 붙어요. 유타, 토론토, 그 다음에 워싱턴. 얘네들 세 팀이 진짜 따로 무슨 리그가 따로 있는 것 같아. 그만큼 얘네들 지금 세 팀이 돌아가면서 최근에 후반기 때 경기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지. 이 세 팀 지들끼리 돌아가면서 요 경기들 제가 항상 딱 하나만 추천드리잖아요. 그냥 오바 찍고 보시라고, 오바 찍고 홈팀 승 찍고 보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만큼 그냥 그렇게 보세요. 그냥 홈팀 승 찍으시고요, 오바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오바 꽤 많이 먹었잖아, 그죠?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워싱턴이 이게 역배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죠? 조금 거의 동배당인데 1.77배당인가 떨어져가지고 동배당이긴 한데 그래도 역배기 때문에 그냥 뭐 프랜승 보시고요. 그러니까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백투백 경기입니다. 어제 경기 형들 하는 거 보셨죠? 얘네들 지금 토론토는 그냥 토론토야, 그죠? 어제도 홈 경기에서 저득점 묶인 거 보면은 뭐 그냥 워싱턴 쪽 보시는 게 어떨까? 워싱턴 프랜승에다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브루클린과 댈러스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결장자 확인이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결장자 보호하실 분들은 내일 아침에 결장자를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8시 30분 경기라 가지고 경기를 빨리 하긴 합니다. 자, 브루클린과 이제 댈러스 경기인 건데 댈러스가 이제 오랜만에 진짜 정배를 받았어요. 우리 형님들도 이제 댈러스 정배 받는 거 정말 오랜만에 다들 보실 텐데, 이게 뭐 앤서니 데이비스도 4월에 뭐 복귀한다 막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얘도 슬슬 좀 워밍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내일 경기 뭐 갑자기 나올 리는 없겠지만 일단은 얘 그 결장 여부를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보실 분들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댈러스 입장에서는 이제 최근에 경기 전술이 많이 바뀌었어요. 얘네들도 이제 선수들이 많이 이탈하고 난 다음부터는, 포스트에서 많은 자원들이 이탈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리고 어빙도 빠졌죠. 댈러스가 뭐 어떤 밸런스나 아니면은 외곽에서 어떤 그런 경쟁력들, 수비력들 이런 걸 따지기보다도 최근엔 5경기였나요? 계속해서 그냥 공격적인 역할로만 게임을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댈러스라는 팀도 최근에 그 필라델피아랑 굉장히 흡사하죠. 어느 정도 좀 수비를 내려놓고 다득점 속에서 경기를 가지고 오는 듯한 형태의 어떤 그런 게임을 풀어나가고 있다라는 거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득점도 많고 실점도 많습니다. 오히려 브루클린이라는 팀 자체는 이제 원가드 형태, 아마 디러셀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또 키온 존슨이 혼자 원가드를 설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브루클린한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다득점이 아니라 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수비값과 그리고 밸런스 게임입니다. 결국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득점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댈러스처럼 이렇게 최근에 수비 내려놓고 막 달리는 그런 팀들, 요런 팀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란 말이지. 저는 둘 중에 하나 보겠습니다. 브루클린 보시는 분들은 언더 보시고요, 댈러스 보시는 분들은 그냥 마행까지 보세요. 기준점 무시 마인까지 보시고, 이거 2.5인가 받았지 않나요? 마이너스 핸디캡을. 이거는 기준점 무시 마인 보시고 오바를 같이 보시면 좋을 만한 경기다. 저는 그래도 댈러스 원정 경기를 아직까지는 이제 선호하진 않습니다. 신뢰하진 않고요. 그래도 좀 갈매기가 복귀하고 나서부터는 댈러스 쪽을 우리가 좀 건드리지 않을까. 브루클린 역배 쪽, 그 다음에 프랜승 쪽, 그리고 언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저는 브루클린이 이기면 아마 언더까지 동반할 만한 게임이 아닐까 싶어요. 자, 다음 경기는 뉴올리언즈와 그리고 필라델피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올리언즈랑 필라델피아 경기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이제 뉴올리언즈라는 팀과 그리고 필라델피아라는 팀, 오늘 그리고 백투백 매치입니다. 둘 다 백투백 매치예요. 뉴올리언즈는 이제 어제 원정을 갔다 왔고, 필라델피아는 원정 백투백 경기를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백투백 경기는 웬만하면 우리가 이제 오바를 찍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다만 오늘 이 두 팀이 전부 다 사실 뉴올리언즈도 홈에서 많은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이고, 필라델피아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댈러스 경기처럼 얘네들도 지금 수비 내려놓고 막 달리는 형태의 그런 팀이기 때문에 사실 언더를 보기가 조금
애매했던 그런 경기였어요. 그래서 오바를 일단 보겠습니다. 다만 오바가 좋아 보인다는 느낌보다도 뉴올리언즈가 최근에 호세 알바라도가 1번에 서서 사실 좋은 성과를 냈던 경기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자이언이 어느 정도 3번 구간에서 핸들링을 같이 도맡아 주게 되면서 나름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에도 수비를 조금 내려놓고 공격적인 형태로 게임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켈리 올리닉이 원래 수비 리바운드에 강점이 있는 선수고 어느 정도 수비의 어떤 형태에서 힘을 내는 선수인데 오히려 약간 스타일을 바꿨어요. 공격 리바운드에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들, 실질적으로 리버텍을 하는 최근의 모습들도 많이 좀 우리가 포착할 수 있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공격적인 형태로 최근에 게임을 좀 풀어나간다. 호세 알바라도도 볼을 많이 갖고 있는 시간을 많이 줄이게 되면서 또 그런 부분에서도 최근에 뉴올리언즈는 조금의 개선 방향을 또 보여주고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 경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필라델피아도 수비를 완벽하게 내려놓고 또 게임을 풀어나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 뉴올리언즈 입장에서도 오늘 좀 저득점으로 좀 묶일 가능성은 다소 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조금 이제 불안한 부분들은 원정 백투백인 것도 있지만 최근에 또 원정 6연전 지금 또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도 필라델피아는 분명히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무리 이거는 봐도 뉴올리언즈 쪽으로 일단 이제 구미가 당기는 그런 상황은 아니긴 했는데 자이언의 복귀 가능성이 좀 많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반승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는 생각이겠고요. 양쪽 다 조금 더 많은 득점 속에서 좀 달리는 게임이라고 한다면 필라델피아가 프랜승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6.5점이라는 건 이게 3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용 경기 뉴올리언즈 승리에다가 필라델피아 프랜승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고 언더오바 오바를 보는데 조금 이제 조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둘 다 백투백 경기고 그래서 다음 덴버랑 시카고 불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령님 감사드립니다. 주간까지 맞습니다. 주간까지 드릴게요. 내일 KBO 우리 또 금액업 할 겁니다. 데이터 바로 발송이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덴버와 시카고 불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이제 저희 방 시청자분들은 다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좀 혜택을 누리고 있는, 혜택 아닌 혜택을 또 누리고 있는 게 계시죠. 이제 아르마다 방송에서만 이제 들을 수 있는 정보였고, 그리고 3년간 저희 방 오래 시청하신 분들은 최근에 또 직전 경기였나요? 시카고 불스 역배를 생으로 가져가가지고 적중하신 형님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카톡 형님도 심지어 많이 갖고 갔더라고. 이유는 뭐냐면 없습니다.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 이거는 유사과학이야. 시카고 불스가 원정에서 역배를 받았을 때는 제가 그냥 미친 척하고 역배 프렌 계속 장줄 타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시카고 불스가 원정에서 프렌 4연속이고요. 그리고 이제 역배만 3번입니다. 그러니까 불스라는 팀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이제 홈 경기에서 정배 받았을 때는 오히려 그 경기는 터지거든. 그리고 그게 이제 3년 연속 지속되다 보니까 방송하면서 형들한테 꾸준하게 권장드리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도 불스가 원정에서 일단은 역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 제가 이거 그때 직전 경기 불스가 그 역배 내고 레이커즈는 역배 내고 우리 그때 갖고 왔죠. 이거 어딨냐, 불스 프렌즈 이거 먹었죠. 이때 우리 이거 제가 먹고 나서 불스 그 다음 일정 어디냐라고 해서 살펴봤는데 덴버였죠. 덴버 원정이었고, 그러면 제가 그때 얘기해드렸던 게 불스가 또 역배를 분명 받을 거다. 사실 덴버랑 불스의 전력 차이는 너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배를 받을 건데, 다만 이게 불스가 최근에 원정 경기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제 오제들이 아마 핸디캡을 작게 줄 거다. 4.5나 아니면 3.5를 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4.5가 떨어졌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솔직히 불스 프렌 메리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키치가 만약에 내일 아침 출전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요, 이건 저는 기준점 무시 마행이라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요키치가 출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물론 백투백 덴버긴 하지만 지금 불스가 원정 연전이 꽤 길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냥 과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스 원정 역배는 과학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역배 안 보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불스가 약점이 있는 팀이 어디냐면 같이 수비 내려놓고 달리는 팀들한테 약해요. 최근에 똑같은 부분의 경기로 피닉스 경기를 꼽아드릴 수가 있겠다.
제가 이때도 피닉스 경기 형들한테 역배 안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프랜승만 보라고 말씀드렸고 6.5 구간 프랜승을 했던 경기였는데, 근데 이것도 막판에 겨우 따라잡으면서 0.5 프랜승을 만들어냈던 경기였어. 이거 초반에 전반전에 불스가 피닉스한테 크게 밀렸던 경기였는데, 얘네들도 본인들의 그 템포가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따라가고 3점을 쏘는 그런 형태의 전술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대가 많은 득점 쪽에서 앞서 나갈 경우에는 그 템포가 조금 더 빨라지고 급해집니다. 그러면 불스가 생각보다 좀 득점을 잘 못해요. 직전경기 피닉스전에서 그게 좀 가장 큰 위험 요소였는데, 뭐 어쨌든 프랜승을 잘하긴 했어요. 다만 덴버가 홈 경기에서는 평균 득점 자체가 이미 120득점이 넘어가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가 직전 그 불스 프랜 적중하자마자 예측해드렸던 대로 4.5로 간다면 메리트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6.5라고 한다면 3포지션 게임이기 때문에 피닉스 전처럼 0.5 프랜이라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물론 유사 과학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 피닉스 덴버 승에다가 시카고 불스 프랜 승을 적어드리긴 했지만 차라리 오바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오바 쪽으로 꺾는 거 권장드리겠고요. 요키치의 출전 여부가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요키치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경기에 조금 더 행방이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요키치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오바, 요키치 나온다라고 한다면 덴버 마행까지도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피닉스와 미러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원정 시카고 불스 역배라. 근데 최근에 장줄이 형들 너무 길었어요. 불스도 원정 역배 잘하는 거 알겠는데, 알고 있고 3년간 그래 왔는데 너무 지금 장줄이 길어. 원정 경기를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그리고 원정 연전도 지금 일정도 길어요, 얘네들이. 자, 지금 오늘도 100여 분 넘게 보고 계시고요. 추천수가 그래도 지금 꽤 눌리는 편입니다. 최근에 이제 추천수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서 그런지 딱 절반 정도, 한 160개 정도만 60개 정도만 받을게요. 추천수 60개 정도만 받고 또 전체표나 이런 것도 다 공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닉스랑 미러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라는 팀이 제가 일단은 이 팀 백투백이죠. 미러키도 백투백이 아니라 원정 연전이죠. 직전 경기 때 제가 미러키를 세크라멘토전이었는데 좀 이제 불안하게 봐드렸어요. 왜냐면 릴라드가 빠져있는 형태에서 이 원가드 형태는 많은 득점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전 경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114득점을 넣었더라고. 그게 이제 세크라멘토가 사실 수비를 좀 내려놓고 경기를 했기 때문이 아니었나라 좀 생각이 드는데, 다만 세크라멘토도 뭐 108득점에 그치게 되면서 좀 이제 아쉬운 경기 내용이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세크라멘토를 형들한테 좀 굉장히 좋은 경기로 이렇게 말 표현을 해드렸나봐요. 그래서 은근히 유튜브 형님들이 그때 이제 세크라멘토 경기를 많이들 보셨을 텐데, 하여튼 우리는 세크라멘토 주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참고해주시고. 미러키를 제가 굳이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는 릴라드가 1번에 뛰고 있으면 생기는 강점은 미러키는 마치 6명이 뛰는 것 같은 효과를 본다. 릴라드가 1번과 2번 역할을 같이 만들어주고 있고, 프린스가 2번과 3번을 같이 뭔가 만들어주는 형태의 역할들, 그 다음에 3, 4, 5번이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6명이 뛰는 듯한 어떤 그런 형태의 이제 농구를 보여주다가 롤린스가 1번을 맡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그렇게 백코트 경쟁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물론 뭐 미러키가 포스트 팀이기 때문에 포스트만 잘 돌아가면 기본적인 득점을 하는 팀이긴 하지만, 우리가 확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무리 그래도 백코트가 약하다라는 것은 저는 경쟁력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형들한테 좀 이제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뭐 그래도 시즌 경기 일단 114득점을 잘 했습니다. 잘했고, 그리고 이제 벤치 구간에서 잘했어요. 게리 트렌트 주니어랑 케빈 포터 주니어가 두 선수가 모두 합작해서 30득점을 해주는 덕분에, 그리고 쿤보는 역시나 최근에도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기도 하죠. 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승리를 잘 거뒀다. 다만 세크라멘토가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다고 보는데, 세크라멘토의 그냥 이제 득점이 너무나도 낮았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피닉스라고 한다면 최근에 홈 경기에서 많은 득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팀은 분명하고요. 직전 경기 클리블랜드까지 잡아주면서 지금 팀 분위기 바짝 올라와 있을 겁니다. 지금 얘네 오랜만에 3연승 구간 올라와 있고요. 그 3연승 구간의 핵심은 수비는 안 되지만 공격력이 좋다라는 겁니다. 뭐 피닉스가 수비가 안 되는 게 이제 외곽 구간이 수비가 좀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미러키가 그런 부분을 좀 공략하기 좀 어려운 그런 구조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다 마지막으로 피닉스가 후반기 때 제가 잘할 수밖에 없는 팀 말씀드렸죠. 이틀 쉬고
홈에서 경기하는 팀. 오늘 피닉스입니다. 이틀 쉬고 홈에서 경기하고요. 또 한 개 더 홈 연전입니다. 직전 클리블랜드 홈에 잡고 또 미러키입니다. 아마 팀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오늘 요거는 피닉스 승리 쪽, 그리고 오랜만에 외쳐봅니다. 피닉스 마행. 그다음 오버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피닉스랑 덴버랑 진짜 좀 4대가 안 맞기는 해요. 그 부분 좀 있긴 한데 오랜만에 피닉스 마행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방송 없습니다. 내일 아침 방송 해봐야 4경기밖에 없어요. 4경기가 일찍 시작한 8시랑 8시 반 경기이기 때문에 아마 아침 방송 안 하고 내일 그 국내 야구가 형들 또 금액업이기 때문에 아마 국내 야구 쪽에다가 조금 더 포커스 맞춰놓고 방송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은 세크라멘토랑 마지막 보스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배당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겠고요. 세크라멘토는 정말 갈 길이 바쁩니다. 정말 1승 1승이 너무나 지금 중요한 시점이고, 또 직전 경기 미러키한테 잡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2연패에 빠져있기 때문에 홈 경기에서 어쨌든 간에 승리가 너무나도 지금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3쿼터까지 얘네들이 잘했죠. 직전 경기도 미러키에서 잘했는데, 이제 문제가 4쿼터부터 미러키한테 크게 밀렸습니다. 결국에 문제가 뭐냐면 얘들도 형들 지금 클러치 히터가 없어요. 그래도 드로잔이 이제 클러치 히터긴 한데 디에런 박스 내보내고 난 다음부터 은근히 세크라멘토가 4쿼터에 잡히는 경기도 좀 많거든요. 그 이유가 이런 이제 클러치 히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박스를 내보냈던 게 이제 지금에서야 좀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는 건데, 물론 이제 말링 몽크랑 사보니스가 없다라는 것도 큽니다. 직전 경기 그런 부분에서 분명 1번, 5번에서 밀리기도 했으니까 프론트를 거의 뭐 사실상 내어주다시피 했죠. 애들도 포스트 수비가 안 되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아쉽고, 보스턴 같은 경우는 이제 백투백이에요. 원정 백투백이고 최근에 또 원정 4일 동안 3번의 경기입니다. 물론 보스턴도 최근에 좀 많이 쉬긴 했는데 그래도 원정 경기가 지속되고 앞으로도 지금 남은 경기들이 대부분 또 다 원정 경기들이기 때문에 이 보스턴 입장에서 지금 2위 거의 확정입니다. 그러니까 클리블랜드가 지금 저런 식으로 계속 미끄러지고 거의 뭐 전패에 가깝게 하고 보스턴이 전승에 가깝게 하면은 사실 뒤집을 수는 있어요. 뒤집어서 극적으로 이제 뭐 리그 이제 정규리그 우승을 할 수는 있는데, 솔직히 NBA에서 정규리그 우승이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정규리그에서는 좋은 시드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고, 뭐 그렇다고 얘들은 부전승도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정규리그 우승 중요하지만 지금 사실상 2위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보스턴 입장에서는 오늘 무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직전 경기 이제 주전 자원들 다 뛰었죠. 화이트 그 다음에 테이텀도 직전 경기 또 많이 뛰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오늘 경기에 힘 많이 쓰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세크라멘토가 어쨌든 홈 경기고 또 보스턴도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아마 보스턴이 원정 경기 승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아마 얘들이 조금 더 이제 수비적인 형태로 게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뭐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공격적인 힘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직전 경기 다들 오클라호마랑 클리퍼스 경기 다들 기억나시죠? 제가 그거 역배랑 프렌 잡아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프렌승이 낫더라고. 오늘 저도 요거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보스턴도 어쨌든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이긴 하지만 좀 조심스럽게 세크라멘토 역배 그리고 프렌승까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크라멘토가 이긴다라는 거는 이제 오바까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스턴 쪽은 이제 언더긴 한데 저는 이제 세크라멘토를 보기 때문에 오버까지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형들 다들 오클 마헨들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래도 클리퍼스 프랜승 잡아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세크 프랜승 또는 역배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요까지 8경기는 깔끔하게 프리뷰를 끝 맞춰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은 이제 유튜브 형님들도 최근에 이제 전체표만 보시고 베팅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혹시나 전체표만 듣고 베팅하실 분들은 조금 자제하시는 거 저는 좀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합대로만 그냥 베팅하실 분들만 베팅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일단 프리뷰 드리고요. 도움되셨다라고 한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주말에는 꾸준하게 이런 이제 로또 조합 같은 것도 유튜브 그 커뮤니티에, 구독자 커뮤니티에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 주력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바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숲TV 형님들은 추천 수조 미리 채워주시면은 바로 또 전체표 띄워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